문제 67번을 적용을 하면요. A라는 행렬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1이 있을 때 그때 문제에서 요구한 게 A 세제곱 더하기 4A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하고 같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약간 행렬 문제가 나왔고 어떤 다항식 식정리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뭐부터 적용할 거냐면 얘부터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거. A 제곱에다가 빼기해서 두 개를 더 A 더하기 D값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2의 A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D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 플러스 빼기 BC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로 오겠지. 여기다 2를 한 거. 얘가 이제 영행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케일리 해밍턴을 우리가 적용을 한 거고 여기서 정리를 한 번 더 하면 A 제곱에 플러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얘가 영행렬입니다 되겠죠. 아이고 거기서 밑에 시 어떻게 가냐 근데 얘는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 A 세제곱부터 구할까? 그치, A 세제곱부터 구하는 게 맞나? 뭐라 덜 썼는데 A 제곱이다 그치? 여기를 덜 썼습니다. 여기서 조금 편하게 가는 거는 A 세제곱 더하기 2 A 제곱 더하기 2A가 얘가 단위 행렬될 거고요. 양쪽에다 세제곱 해보면 A 세제곱 더하기 2A 제곱이 양쪽 A를 곱하면 얘가 A가 될 겁니다. 하나까지. 이렇게 하나 정리해보죠. 이것도 정리할까? 그럼 주어진 식으로 우리가 좀 쪼개주면 방금 구해놓은 식으로 A 세제곱에 플러스 2A 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죠. 이거 쓰고 하자. 얘가 뭐였냐면은 얘가 A였죠. 여기도 A 제곱 다시 빼고 얘가 A. 얘가 A니까 얘는 날라가는 게 얘가 A고 얘가 A니까 날라갈 거고 얘가 2A 제곱에 플러스 2로 남겠네요. 여기까지 정리. 해놓고 나니까 얘가 없어. 1차로 만들어줘야 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2차식을 소거합시다. 여기서 또 A 제곱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죠. 이거를 그대로 A 제곱자리에 넣으면요 얘는 2에다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2고 거기다 플러스 2이니까 정리를 마저 해주면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2에다 2 더할 거니까 플러스 4E가 되겠죠. 얘를 찾아보면은 답이 4번에 있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케일리 해밍턴으로 정리할 식에서 출발해서 원하는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준 거. 그렇죠? 목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금 잔머리 써서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이제 좀 안 보여 잘. 식 자체가 잘 안 보이면 그러니까 보통의 정석은 A 제곱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2고요. A 세제곱을 정리하면 얘가 마이너스 2A 제곱에 플러스 A고요.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대입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에서 차수 줄이기 했던 형태인데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플러스 A를 하면 얘가 이제 4A 플러스 빼기 2에다가 플러스 A죠. 그렇게 되면 얘는 5A 마이너스 2죠. 얘가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식 하나가 A 제곱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2로 이미 나와 있었고 A 세제곱의 값은 5A 빼기 2로 들어갈 거고 이 두 개 값을 우리가 A 세제곱자리랑 A 제곱 자리에 넣어서 우리가 대입해서 정리한다. 그렇게 가는 게 좀 더 정석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 세제곱, A 제곱 값을 1차, 1차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대입하자. 그러니까 다항식에서 목관하면서 할 때 좀 썼던 방식이기도 한데 얘도 이제 이런 형태로 그냥 케일리한테 요구 받는 문제니까 좀 이용해서 연습을 좀 해주면 되겠죠. 얘는 연습을 67번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긴 한데 케일리 해밍턴 연습할 겸해서 68번만 한번 풀어봅시다. 68번 하나 풀어보고 그리고 공식 들어갈게. 68번
적용을 바로 할까? 여기서 K 리미터 적용을 하면 A 제곱에다가 빼기 A 더하기 D 에다가 A고 플러스 AD 빼기 BC 그러니까 플러스 2로 오겠죠. 얘가 영향력입니다. 까지.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결국은 얘랑 모양이 같으니까 A 더하기 B가 3일 거고 그 다음에 응?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야. 마이너스 B 아이씨 그랬어. 마이너스 A 더하기 B 됐을까? 그 앞에 거든. 고맙다. 플러스 A 빼기 B의 A 이거 맞아? 마이너스 A 플러스 B. 저 옆에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이거 보니까 난리가 나는구나. 마이너스에다가 A 빼기 B 먼저 플러스 AD 빼기 BC 마이너스 AB 플러스 이꼴로 A가 여기다 2 붙이고 단위에 붙인 게 얘가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K 리미터 적용한 거 그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A 빼기 B가 얘가 이제 3이고 마이너스 A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8이고 그러니까 AB 값이 얘가 10이 되면 돼요. 요놈이랑 요놈이죠. 그렇죠? 그럼 얘는 A 빼기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를 할 거니까 3의 제곱 9고요. 마이너스 20을 할 거니 이거 뭐야 이거? 플러스죠 플러스. 아씨 멍청한 짓 했어. 플러스를 할 거니까 얘가 29가 될 겁니다. 그렇죠? 멍청한 짓 했네. 끝. 저는 K 리미터 적용까지. 67번이 우리 연습해볼 좀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 68, 69는 그냥 K 리미터 공식대로 쓰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라. 우리 67번 같은 형태가 좀 연습이 좀 되면 좋겠다. 복습을 좀 하고. 그렇죠? 행렬은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까지 과제하고 매듭을 이제 지읍시다. 목요일 수업 때. 목요일 수업 때 매듭을 짓고 우리 공수투 센으로 갑시다. 근데 함수도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 C를 다는 못 끝날 것 같고 B는 일단은 하나 하면 좋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 역함수 구하기까지 했지. 아니요? 역함수 구하기까지 한 거? 역함수 구하기까지 했지 우리가. 역함수 구하기 안 했어? 페이지 159쪽 볼게요. 100번까지. 유형 19부터 봅시다. 얘도 그냥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 내용 정리, 함수 내용 정리 조금만 하고 갑시다. 얘도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그냥 머릿속에 새기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함수 단원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았어. 처음 시작은 문제 단원대로 해서 뜻부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우리 함수의 뜻부터 시작을 해서 뭐 비율을 여러 가지 했어. 그러니까 뭐 영어로 펑션에서 기능을 한다 그래서 그냥 이제 어떤 약속을 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값들이 나오게 정해주는 것들이 우리가 함수다 이랬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방금 했던 건 어떤 약속이지 이걸 했을 때 얘가 나올 거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약속들을 해줘야 우리가 얘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x의 값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값들이 우리가 정해지는 거야. x가 그러니까 y 값에 상관없이 여기서 출발하는 화살표들이 하나야. 도착지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는 하나만 출발하고 하나만 출발하는 것들 거기 여기에 도착점들이 있겠지. y1 있고 y2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함수다 이고요. 이런 것들이고 일반적인 함수들일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함수 뜻은 이렇다. 함수의 뜻은 x값 하나당 y가 하나가 결정되는 것 뜻해서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함수의 뜻에서 하면서 얘도 마찬가지. 행렬에서 했듯이 서로 같은 함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것들은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거는 fx가 같은 식 또는 같은 약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x하고 y의 관계가 같으면 같은 함수다. 그래서 우리가 1, 2, 3에서 뭐
1, 2, 3으로 가는 함수야. 아니 0, 1, 2 할까? 0, 1, 2? 1, 2, 3?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에서 마이너스 1하고 0에서 1로 가는 함수야. 근데 이제 fx라는 식이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여기서는 1로 가고 0에서는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죠. 이렇게 갈 거야. 그리고 gx라는 함수를 우리가 절대값 x야. 절대값 x란 마이너스에서 1로 가고 0에서 0으로 가고 1에서 1로 가죠. 정의역을 마이너스 1과 0과 1로 정했을 때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제외하고 뭘 볼 거냐면은 정의역과 공역의 관계를 봤을 때 이 관계와 이 관계가 두 함수에 서로 같으면 같은 함수일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를 정의했고 서로 같은 함수를 만드는 이 정의역을 구하는 값은 그 함수식 우리가 뭘 해서 풀었냐면 연립해서 그 들어갈 수 있는 정의역의 원소들의 후보를 구했고 그때 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여기에 부분 집합의 개수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형태 유형들의 문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정리했던 게 함수의 뜻 서로 같은 함수 이런 개념에서 원론적인 개념에서 시작한 문제들일 거고요. 함수 뜻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정의역과 이제 공역과 그리고 치역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의역은 우리가 이제 함수를 정의할 때 보통은 우리가 앞에서 중등 과정에서 배울 때 y 이퀄 fx에서 그냥 이렇게 정의되는 어떤 식만 다뤘어. 그래서 얘가 1차 식이면 1차 함수고 얘가 2차 식이면은 우리가 2차 함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뤘던 게 이제 중등 때 배웠던 거고요. 근데 정확한 정의는 우리가 뭘 정의해주냐면 어떤 함수식이 있을 때 어떤 정의역과 공역을 정해줘.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의 관계에서 x로 해서 y로의 함수고 그 함수가 어떤 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집합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의역이라고 불렀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함수값을 받을 준비하는 애들이 우리가 공역이라고 불렀었고 그때 함수값을 받는 녀석들만 따로 추려서 얘가 치역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의역을 정해줘. 정의역을 정해주고 정의역이 정해주면 보통 자동으로 정해질 거고 그래서 공역은 우리가 이제 받는 준비를 하는 녀석이니까 보통 실수 전체로 주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해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쪽에 유리함수 하면서 정의역 우리가 정해주는 것들이 중요성 이런 것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의역은 x값의 범위 또는 후보들 그러니까 공역은 y값의 범위 또는 후보들 그렇죠? x값인데 여기는 애들이 함수값을 다 가져야 되고 얘는 남는 게 있어서 상관없는데 어쨌든 x로부터 받을 녀석들이 치역이고 치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함수값들의 집합이다.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다뤘던 함수들은 이제 서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함수 여러 가지 함수에서 여기를 다뤘던 이유는 그냥 우리가 사용할 용들이라 그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했던 게 1대1 함수였고요. 1대1 함수였고요. 그 두 번째로 다뤘던 건 1대1 함수랑 좀 구분해서 1대1 대응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를 해서 배웠었고 그 세 번째는 우리가 항등함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상수함수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사용할 녀석들이라서 했어요. 항등함수는 우리가 좀 가장 어떻게 보면 흔한 함수야. fx 이퀄 x에서 본인 자신 x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줬고 그렇죠? 얘는 항상 상수함수는 모든 값들이 다 하나의 값으로 몰려가는 함수 y 이퀄 1이라든지 y 이퀄 3이라든지 이런 함수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값만을 함수값으로 갖는 게 상수함수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주 쓸 함수들이라서 자주 사용할 것들이라서 그냥 따로 정리를 한 거고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우리가 오늘 배울 역함수 때 중요해서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 차이는 x1, x2, x3이 있고 y1, y2, y3, y4가 있으면 얘가 이제 하나당 하나인데 얘들이 함수가 되는 조건은 얘들이 다 함수값들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기가 남아있는 건 상관없죠. 그래서 하나당 하나의 함수값을 갖고 y 입장에서 하나씩을 받으니까 이런 게 1대1 함수. 근데 얘가 남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y 값들도 함수값을 다 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남아있으면 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없으니까 공역에서 얘가 제외가 돼야 얘가 1대1 대응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공역의 범위를 치역의 범위로 줄여버리면 얘가 1대1 대응 함수가 될 거야. 그렇죠? 얘가 1대1 함수, 얘만 공역으로 가져면 1대1 대응 함수.
그래서 1대1 함수이면서 공역하고 얘가 치역이 서로 같으면 1대1 대응 함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개념을 이렇게 나다블락을 떠들었는데 얘를 가지고 푸는 문제들은 이제 교재에서 대부분 문제 풀어줬어요. 그래서 1차 함수에서 채워지는 것들은 박스에서 얘가 꽉 채워져야 1대1 대응이 될 거다. 얘가 1대1 대응, 만약에 정의역과 공역이 정해졌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만큼이랑 이만큼의 함수값을 y값이 못 받는 녀석들이 남아서 y가 있으면은 치역을 받고 요만큼이 남아있는 거라서 얘는 1대1은 맞는데 1대1 함수는 될 수 없다고요. 두 번째,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x값의 월 이만큼이면 얘랑 이만큼이랑 이만큼에서는 x값이 이만큼이랑 이만큼에서는 함수값을 못 가져.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냐면 x1, x2, x3, x4까지 있고 y1, y2, y3이 있으면 값을 갖고 갔는데 얘가 정의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모양이 되면서 얘는 함수 자체가 아니다. 이 정의역에서 함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1대1 대응되려면 대각선 꽉 차야 된다. 이런 것들 하나 했었고 그 2차 함수에서는 얘가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축에서 오른쪽 면만 우리가 그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의역의 최소값이 여기가 a라 그러면 x값이 a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값이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이쪽만 그려지든지 이쪽만 그려지든지 그렇게 될 거고 여기서 1대1 대응함수가 되려면 요 a, b가 요 포물선 위에 점이어야 된다. 그래서 y값이 b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얘가 1대1 대응함수가 되는 조건. 그래서 2차 함수에서 나오는 형태 모양. 세 번째로는 우리가 경계값에서 하나는 기울기가 이만큼이고 하나는 경계가 이만큼이다. 이 기울기가 m1이고 이 기울기가 m2라 그러면 얘랑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가 되는 1대1 함수가 될 수 없어서 두 기울기의 곱이 0보다 커야 됩니다가 또 1대1 함수가 되면 조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풀었고 그리고 역함수 되는 조건에서도 1대1 대응함수여서 이 세 가지를 역함수 조건에도 마찬가지로 풀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1대1 함수는 이제 역함수 때 또 나와서 그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은 우리가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아니라 합성함수 헛소리를 했습니다. 합성함수를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x에서 f를 거치고 g를 거치는 어떤 함수 형태 갔을 때 얘가 의미하는 식은 f를 먼저 넣을 거니까 fx를 gx에다 넣은 식으로 갈 겁니다. 해서 얘가 거꾸로 간다라고 했었고요. x에서 g로 가고 f로 가는 함수라 그러면 g에다 먼저 넣을 거니까 x에서 g에다 집어넣고 다시 f에다 집어넣는 함수여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화살표로 쓰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식으로 쓰게 되면 g에다가 fx를 집어넣어서 함수식을 그리고 f에다가 gx를 집어넣어서 함수식을 구하는 형태를 구할 겁니다. 해서 합성함수를 다뤘던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에서 다뤘던 것들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역함수를 우리가 하면서 얘가 거꾸로 가는 함수 얘가 f라는 함수면 반대로 가는 게 f의 역함수다 돼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이 1대1 대응함수입니다 까지 해서 여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수업을 정리를 했었지. 그렇죠? 그렇게 정리를 했던 거. 그렇죠? 오늘은 이제 역함수를 좀 더 다룰 건데 문제로 갑시다. 아이고 힘들어. 자, 역함수 구하기인데 우리가 방금 설명했듯이 역함수라고 하면 x에서 우리가 y로 갔던 함수야. 이게 f라는 함수라면 y 있고 우리가 f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고 그럼 우리가 반대로 가는 함수니까 반대로 가는 함수가 우리가 f의 역함수라고 하면 그럼 x에서 f로 갈 때는 fx 썼어요. 그러니까 y에서 x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x 이꼴 어떻게 쓸 거냐면 f의 역함수에 y를 집어넣은 식이 될 겁니다. 결국은 똑같은 식인데 x가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은 얘가 이제 공역의 역할 함수값의 역할을 할 거고 얘가 우리가 이제 정의역의 역할 보통은 독립변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역할을 할 거고 y값에 따라서 x값이 결정하는 형태로 쓸 겁니다고요. 보통 우리가 이 모양이 익숙하니까 요 x를 뭘로 바꾸냐 f의 역함수에 x로 바꿀 거고 여기에 있는 식을 얘를 요 x값을 우리가 y값으로 바꿀 거고 여기에 있는 식을 f의 역함수에 x라는 식으로 우리가 바꿔줄 겁니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가는 거니까 두 개의 역할을 바꿀 거여서 기존의 식에서 x하고 y의 모양 자리만 우리가 바꿔줄 겁니다가 역함수 구하기 핵심.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같은 경우 y 이꼴 얘가 2x 더하기 1이야. 요놈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핵심이냐? x하고 y를 바꿔줄 겁니다가 핵심.
그러니까 y를 우리가 x로 바꿔줄 거고 x를 우리가 y로 바꿔줄 거고. 근데 y 값에 따라서 x 값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아니 잠깐만 헷갈린다. x 값 y 값에 따라서 x 값이 결정되는 거니까 좀 헷갈리네. 헛소리를 했어. 얘는 얘에 따라 얘가 결정된 거였지? 얘가 결정된 거. 그러니까 이제 얘를 x로 바꿔줄 거고 얘를 y로 바꿔주고 플러스를 하면 얘는 y 값에 따라서 우리가 x가 결정될 거니까 이 값에 따라 얘가 결정되는 값이니까 얘를 정리를 해주자. 그래서 우리가 2y가 x 빼기 1로 정리될 거고 y 이꼴 얘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이 함수에 대한 역함수의 식은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 fx가 2x 플러스 1이면 f의 역함수의 x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1차 함수에서 하나만 더 정리 연습을 해보면 어떤 fx라는 식이 얘가 3x 더하기 뭐 4꼴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럼 여기는 얘를 y로 바꿔줄 거고 3x 더하기 4로 쓸 거고 이 상태에서 역함수에 대한 식을 쓸 거니까 마찬가지로 x하고 y를 우리가 바꿔줄 겁니다. 그 상태에서 y에 대해 정리를 하면 3y가 x 빼기 4로 정리될 거고 y는 3분의 1x 빼기 3분의 4로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f의 역함수에 대한 식은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겁니다까지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x하고 y를 바꿔줬고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고 표현만 역함수 표현으로 한 번 더 써줬다. 그렇죠? 이 과정도 우리가 거쳐서 문제를 풀 거다가 역함수 구하기 문제들.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1035번을 풀고 좀 2개 정도 풀어봅시다. 1035번 볼게. fx라는 식이 ax 빼기 6이고요. 그때 역함수가 2분의 1x 플러스 b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여기서 1로 가도 상관이 없고 여기서 1로 가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얘를 y로 그냥 바꿀게요. 주어진 식을 fx를 y로 바꿔주면 y 이꼴 ax 빼기 6이고요. 얘를 x하고 y를 바꿔주게 되면 y 자리에 x를 x 자리에 y를 쓰고 그러면 y에 대해 정리할 거니까 ay가 x 플러스 6으로 정리가 될 거고 양쪽을 a로 나눠주면 y는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6꼴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쓰고 나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역함수에 대한 식이 될 거다. f의 역함수의 x가 a분의 1에 x 더하기 a분의 6이니 a 값은 2가 될 거고 2면 b 값은 3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a 빼기 b를 구해주니까 답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될 거고 역함수를 1차 함수에서 우리가 구하는 과정들 그냥 그걸 연습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화장실 갔다 오세요. 1037번하고 1038 풀어볼게요. 빨리 갔다 와. 두 문제 해봅시다. 1037은 그냥 쉽게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고 1038은 고민 한번 해보시고
17번부터 봅시다. 얘는 이제 역함수를 구하면 해결되겠죠. y 꼴 ax 빼기 1꼴로 쓸 거고, 역함수 구하기 위해서 x하고 y를 바꾸자. y를 x로, x를 y로, 또 ay가 x 더하기 1로, 그럼 y는 a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맞죠? 플러스 a분의 1 맞습니까? 맞죠? 얘랑 얘가 서로 같은 함수니까 a분의 1하고 뭐가 같을 거냐면 a가 같을 거고,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서로 같은 식이 될 거니까 a분의 1하고 a가 같고 a분의 1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같다. 여기서 나오는 건 a제곱이 1이니까 a가 플마 1일 거고요.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a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결정할 수 있겠죠. 이제 얘는 그냥 구해준 거. 1038번은 이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길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가장 일반적인 형태 식으면은 요구한 거는 이제 fx를 일단 구해라가 돼서 여기서 얘를 치환을 할 거. 어쨌든 우리는 f라는 함수가 어떤 하나의 값에서 얘가 이제 별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 이런 모양을 찾고 싶은 거니까 얘 자체를 t로 치환하면은 2x-1이 얘가 t가 될 거고, 그죠? t로 치환했을 때 그럼 2x 값이 얘가 t 플러스 1 되겠죠. 그 값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할 거. 좌변은 ft가 될 거고 우변은 여기다 t 플러스 1 될 거니까 2배에서 2t 플러스 2 더하기 3꼴 나오겠죠. 그러니까 ft가 2t 플러스 5인 거고, 어차피 얘는 들어가는 변수의 모양인 거니까 다시 x로만 바꿔줘서 fx가 2x 더하기 5가 될 겁니다. 얘가 y 역할.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x하고 y를 바꾸면 x 이퀄 2y 플러스 5로 할 거고, 2y가 x 빼기 5고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했을 때 구하라고 한 게 x절편과 y절편의 합을 구하시오. x절편은 5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그렇죠? 두 식을 더하면은 2분의 5가 되는 게 답이 될 겁니다. x절편과 y절편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문제를 좀 두 번 푸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합성함수 구하기 형태에서 fx를 구하는 과정을 하나 거쳤고 그 다음에 또 역함수를 거쳐가는 과정을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역함수 구하는 과정 우리가 생략하는 방법은 여기서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여기서 y절편이 5지. 그러니까 y 이퀄 x의 대칭이니까 얘가 서로가 자리가 바뀌어. 얘가 x절편이고 얘가 y절편 바뀌니까 어차피 두 개 합은 2분의 5로 해서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안 구해주고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을 우리가 어디서 할 거냐면 합성함수를 구하기 전 역함수 과정에서 2x-1이 f를 거치면 얘가 4x 더하기 3이 되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것들 하면 얘가 옆에 역함수를 거쳐도 똑같은 식이 성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f의 역함수에다가 4x 더하기 3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2x-1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치환하면 4x 더하기 3이 얘가 t가 될 거고, 그러면은 4x가 t-3이 될 거고 2x는 2분의 1t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죠. 이렇게 넣으면은 얘는 f의 역함수의 t가 얘가 여기다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t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겁니다. 해서 역함수식을 우리가 기존에 fx를 구하지 않고도 바로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좀 스킵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하죠. 됐죠? 그러니까 좀 문제에서 요구한 거를 뭐 스킵하는 스킬도 이제 우리가 하나의 좀 시험 보는 방식인 거니까, 학습을 할 때는 얘를 fx 구하고 역함수 구해서 좀 차근차근 구해주는 게 머릿속에 쌓이는 게 좀 많아. 그치? 왜냐면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근데 이제 조금 이거 학습이 좀 끝나고 나서 이 중에서 내가 조금 풀이를 줄여볼 만한 게 있냐 찾아보면은 이런 거는 조금 간결하게 해서 우리가 풀이를 좀 줄일 수는 있겠지. 그죠? 능수능란하다는 건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그냥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1039번 볼게.
얘도 이제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 좀 간결하게 우리가 와닿으면 좀 문제가 편할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때의 a 값을 구해라 했을 때 얘를 우리가 다 구할 수도 있지. 어쨌든 합성함수인 거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얘가 1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면 얘랑 얘를 합성하는 게 필요하니까 f의 역함수를 우리가 구해보면은 3x 빼기 2고 그럼 x가 3i 빼기 2니까 3i가 x 더하기 2고요. f의 역함수를 우리가 구하면은 얘는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입니다까지 해서 그 식정리 우리가 빨리빨리 해주면 그렇게 오래 걸릴 작업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구했고 그러니까 이거랑 gx를 우리가 합성함수 할 거니까 f의 역함수에다가 gx x 빼기 1을 집어넣을 거니 3분의 1에 x 빼기 1을 넣고 거기다 플러스 3분의 1을 할 거다. 얘를 정리하면 3분의 1 x 빼기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f의 역함수에 g라는 함수에 우리가 x를 집어넣은 함수고요. 여기다 a를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값은 3분의 1 a 더하기 3분의 1이고 얘가 1이 될 때의 a 값을 구해라 2를 구하자. 그렇죠? 굉장히 이제 정직하게 풀었을 때 역함수도 구했고 식도 구했고 a가 2도 구했고 그렇죠? 굉장히 정석대로 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구했을 때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문제를 풀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영리하게는 아니고 그냥 조금 꼼수를 좀 부려본다고 하면 a라는 함수값에서 g라는 함수를 먼저 거칠 거고요. 그 다음에 뭘 거칠 거면 f의 역함수를 거쳐서 얘가 1로 도착할 겁니다. 그럼 얘가 우리가 화살표를 좀 썼을 때 1에서는 우리가 뭘 거쳐서 요 값으로 갈 거냐 f라는 함수를 거칠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값은 f에 1을 집어넣으니까 f1을 집어넣으면은 3에서 2를 뺄 거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가겠죠. 그럼 반대쪽에 있는 요 놈을 통해서 a를 구하면 a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a 빼기 1을 했을 때 얘가 2가 되는 1이 되는 a 값을 구하는 거니까 a는 2입니다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지금 모양을 살펴보면은 앞에서 정리했던 식정리에 비해서 훨씬 좀 편한 건 좀 볼 수 있어. 그렇죠? 되게 정직하게 문제를 풀어간 방법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개념적으로 그냥 접근해서 조금 연산을 최대한 줄이고도 풀 수 있는 형태의 모양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양도 그러니까 문제 따라서 이거를 요구받을 때가 생각보다 많아.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어려운 문제 가거나 조금 의도적으로 연산을 하라는 의도 했을 때는 식을 구해놓고 생각해봐라 이런 의도를 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학습 목적에 따라서. 근데 이제 보통의 문제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한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생각하기 좀 편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죠. 그렇죠? 합성함수, 역함수 문제. 얘도 연습을 좀 해봅시다. 넘겨서 42번하고 43번을 해볼게요. 1042, 1044 두 문제.
1042부터 보면은 얘는 이제 아까 했던 요 방법이 좀 편해. 원하기 편해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얘를 우리가 역함수 구하는 과정에 루트가 들어가서 좀 번거롭고요. 굳이 구하면 y 이퀄 x제곱 빼기 2고 x하고 y를 바꾸면 y제곱 빼기 2고 y 제곱이 x 더하기 2고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2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y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게 이제 y 값에 보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고 x를 모든 실수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밑에 식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y가 됐으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를 만족하려면 이 함수식은 y 이퀄 루트 x 더하기 이퀄 써야 돼. y가 0보다 크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리함수도 할 거고 이렇게 해서 풀어도 루트가 등장하니까 조금 번거롭죠. 그죠? 번거롭다.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과정이 좀 번거로우니 얘는 식구하기 의도해서 얘는 문제 낸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2에서 우리가 뭘 거쳐갈 거냐면 g라는 함수를 거쳐가면 2 집어넣었을 때 얘가 7이 될 거고 7에서 f의 역함수를 거쳐서 얘가 a라는 값으로 가면 반대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f를 거쳐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fa가 7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자. 그러니까 위에 식에다 대입하면 a제곱 빼기 2가 얘가 7이 돼서 a제곱이 9가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a는 3입니다가 되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밑에 식에다 넣으면은 이 a 빼기 2가 또 7이 되고 2a가 9가 되고 a는 2분의 9입니다 하는데 그때 a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0보다 커버리니까 얘는 선택을 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3입니다 해서 이 값은 3입니다. 여기까지 도착을 하죠. 그렇죠? 갈래가 두 가지야. 그러니까 위에 거 식을 쓸 거냐 밑에 거 식을 쓸 거냐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x 값의 범위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었다. 1043번은 얘는 이제 식을 그러니까 얘를 준 순간 그러니까 식을 구해라. 근데 여기서도 정보가 좀 필요한 게 역함수에서 얘가 있을 때 3에서 그러니까 g의 역함수를 거치면 2가 같고요. 2에서 g를 거쳤을 때 3이니까 g2가 3인 거 알 수 있겠죠. g가 3인 거. 그러니까 g2를 구해보면 얘는 3분의 2 더하기 b가 얘가 3이니까 b 값이 3분의 7입니다. 그래서 b 값을 여기 결정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을 거고 b 값을 처음 주어진 조건 통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합성을 할 거. f라는 함수에다가 gx를 집어넣을 거니 3분의 x 더하기 3분의 7을 집어넣었을 때 그 식을 쓰게 되면은 a하고 x 자리에다가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7을 쓰죠. 거기다 빼기 3을 한 거. 그렇죠.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됐냐면은 3분의 1 ax 플러스 3분의 7 a에 빼기 3이고 얘가 x 더하기 c가 됐습니다. a는 뭐로 결정될 거냐면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1이 되니까 a는 3으로 결정될 거고 a가 3이면 7 빼기 3이니까 c는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시오. 3 더하기 3분의 7 더하기 4를 구하시오. 계산하면 얼마냐? 3분의 28이요. 3분의 28이야? 맞네요. 그렇죠? 3분의 28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도착. 그렇죠? 여기까지 도착을 하고 나면 두 번째 문제는 아까 화살표 쓰면 좀 편하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우리가 f에다 집어넣을 거고 g의 역함수에 집어넣어서 어떤 값이 되냐?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x는 뭐였냐? a가 3이었으니까 fx는 3x 빼기 3이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주면 얘는 마이너스 6으로 갈 거고 얘가 a로 간다 치면은 ga가 b가 3이니까 3분의 1 a 그리고 b가 3분의 7이었죠. 3분의 7 집어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6이 될 거다. 그렇죠? 마이너스 6이 되는 값 찾으면 양쪽에 3 곱하면 a 더하기 7이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5 그래서 이 값이 우리가 구하는 2번에 대한 값이 되겠죠. a가 두 번 들어가서 좀 헷갈리긴 하니까 얘를 다른 값 써도 돼. 2번 풀 때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얘도 연습을 해보면 좋겠긴 하겠죠. 이형 20 해볼게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행렬대랑 마찬가지로
역함수를 우리가 무작정 다 구하자 이런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많이 쓰는 게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f에다가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역함수를 취하면 얘가 이제 순서가 바뀌어. g의 역함수에다가 f의 역함수꼴로 쓰여질 거다. 그러니까 x에서 원래 함수가 g를 거쳐서 f를 거쳐서 여기에 들어가는 y 값으로 가는 함수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는 함수가 fg라는 함수. 역함수라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가겠지. 반대로 간다 그러면 거쳐서 가면 얘가 뭘 먼저 거쳐냐면 f의 역함수를 거치고 그 g의 역함수를 거쳐서 여기로 가겠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거칠 거니까 얘가 뒤에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거칠 거니까 얘가 앞에 쓰여져 있고, 순서. 그렇죠? 그래서 양쪽을 역함수 취했을 때, 합성함수를 역함수 취했을 때 자리가 바뀌면서 역함수로 들어갈 겁니다. 이 특징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하고 h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가 어떤 k라는 함수라고 칩시다. k라는 함수라고 칩시다. 아까 f라는 함수 할까? f만 하면 좀 애매하네. 얘가 f라는 함수라고 합시다. f라고 함수라고 하면 우리는 f, k라고 하자. k라고 합시다. 우리가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합성하고 합성해서 얘랑 같다 해서 그 합성함수에서 우리가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풀어갈 수도 있고. 근데 얘를 바로 h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양쪽에다 우리가 순서를 맞춰서 역함수를 취해주는 거야. f의 역함수에다 취해주면은 여기도 f의 역함수 오른쪽에다 취해줄 거고, 얘가 항등함수로 우리가 날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g의 역함수를 취하고 여기도 오른쪽에 g의 역함수를 취해서 얘가 또 항등함수로 또 날라갈 거고요. 그럼 h라는 함수는 g의 역함수와 f의 역함수와 k라는 함수를 합성함수한 함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하니까 순서에 맞춰서 하나씩 상쇄되는 것들을 곱해준 거. 곱해준다기보다 합성을 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푸는 유형들 하나. 이 방법 하나 적용해서 유형 20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1044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만 하면 끝나긴 하겠다. 생각보다 설명할 게 많네. 이 하고 나면 많이 다 해봅시다. 요놈에 대해서 f하고 g하고 f의 함수를 전체를 역함수 한 거하고 f를 합성함수 한 개, 거기다 우리가 8을 집어넣은 값을 우리가 구하시오 이렇게 준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g하고 f의 합성함수를 구하고 또 역함수를 구하고 또 전체 합성함수를 또 구하고 해서 과정을 구하자고 하니 합성함수 구할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정리했던 이 내용을 좀 정리했으면 f라는 함수에다가 이 함수가 f의 역함수를 합성함수 할 거고 순서 바뀌면서 g의 역함수를 합성함수 할 거고 거기다 f를 집어넣을 겁니다. 이런 함수로 바뀔 거고, 결합법칙이 성립하니 얘가 항등함수로 날아갈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의 정체는 g의 역함수랑 f라는 함수에다가 8을 집어넣은 함수가 될 겁니다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도착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하고 나면 우리가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아. 8에서 f를 집어넣으면은 f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4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3이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g의 역함수를 집어넣었을 때 되는 값을 구하자. 얘를 이제 a가 됐든 t가 됐든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반대로 집어넣었을 때 얘가 g가 되겠죠. 그러니까 g a를 구해보면 얘가 4a 더하기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3이니까 4a가 마이너스 6입니다. 잠을 깨기 위한 치유의 바람이었다. 됐죠? 요놈이었고요. 아까 요 방법도 괜찮고 합성하는 것도 괜찮고 1047번 한번 해볼게. 해보고 요거 같이 한번 정리해볼게. 1047번.
얘를 이제 그냥 좀 얘도 정직하게 문제를 풀면 합성을 다 해야 돼. 얘가 날릴 방법도 좀 없고 그냥 다 해줘야 돼서 그냥 f의 역함수를 구하면 그래도 좀 직관적으로 좀 보이면 좀 편하고요. 2분의 1 x. 그러니까 g의 역함수를 또 구하면 얘는 해줘야 될 것 같다. 마이너스 3x 더하기 4고 얘는 x가 마이너스 3i 더하기 4고 3i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4고 그래서 얘의 역함수를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상태에서 얘부터 합성하면서 합시다. 결합법칙 성립할 거니까. 그럼 그렇게 풀면 얘랑 합성하면서 할 거니까 g의 역함수에다가 f의 역함수 집어넣을 거니까 2분의 1x 집어넣는 거고 여기다 2분의 1x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6분의 1x 더하기 3분의 4죠. 거기를 또 hx를 여기다 또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x를 집어넣는 함수는 마이너스 6분의 1의 hx에 더하기 3분의 4가 될 겁니다. 그게 fx니까 얘가 2x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hx를 구할 거니 마이너스 hx 더하기 8이 양쪽에 6 곱했으니까 8이냐? 8이죠. 6 곱했으니까 12x 될 거고 그럼 hx는 마이너스 12x 더하기 8입니다까지 하고 여기서 h1을 구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도착을 해줄 수 있겠죠? 답이 맞나? 나가야 되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맞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다 구한 거. 그 G 역함수랑 F 역함수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야. 그냥 대놓고 풀었을 때는 역함수 구하고 합성함수 구하고 또 합성함수에다 hx 넣어서 구했어. 물론 이제 그냥 빠르게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좀 연산이 정리가 되고 능숙하게 식을 다룰 줄 알면 사실 그냥 밀어붙이듯 풀어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풀려. 그냥 풀리는데 그렇게 풀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여기서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을 그냥 하나 정리를 해보고 싶은 문제였으니까 여기다 h라는 함수를 합성함수 했을 때 f가 된다는 거고 우리는 h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가 g를 합성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f에다가 g를 합성하고요. 그래서 그럼 얘가 항등함수로 날라갈 거고 여기다 다시 f를 또 합성하면 여기다 f를 다시 합성하면서 한 거. 그러니까 h라는 함수가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와 f를 합성하면서 한 거고 거기다 뭘 넣은 거냐면은 거기다 1을 넣은 값을 우리가 구해라죠. 그죠? 구해라. 그러니까 1에서 뭘로 가? f로 가요. f로 가면 2로 가고 2에서 g로 가면 마이너스 6에서 4를 더할 거니 마이너스 2로 가고 거기서 또 f로 가면 얘가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뭐 구구절절 구했던 합성함수들 역함수를 쭉 구했던 이 과정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냥 이거 하나로 문제가 풀렸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법을 배워서 쉽게 풀 것들은 쉽게 푸는 거고 연산을 요구받는 것들은 연산을 요구받아서 풀고 말했지만은 이게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풀었어. 그게 지금 우리 과정에서 나쁜 건 아니지. 그렇죠? 그냥 이제 어떻게든 해결해내는 것들은 좋지만 그거 플러스 조금 더 영리하게 푸는 것까지 학습을 완성을 좀 하자. 그게 좀 심하기도 하니까. 그렇죠? 일단 정리해봤고요. 자, 유형 22는 1048번 한 문제만 풀고 갑시다.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1048번은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은근히 근데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합성함수 때도 마찬가지, 역함수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지러워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근데 얘는 또 근데 많이 나와서 좀 편하게 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a, a 그리고 b, b C고 근데 아닌데 잘못 썼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모양이고 y 이퀄 x점이니까 여기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겠지. 얘는 사실 안 써도 될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수를 좀 정리를 해보면 b에서 a로 가, b에서 a로 가고 그리고 c에서 b로 가고 d에서 c로 가고 그리고 e에서 d로 가는 함수. 얘가 f라는 함수지. 그러니까 a에서 b를 a에서는 몰라. b에서 a로 가고 c에서 b로 가고 d에서 c로 가고 e에서 d로 가는 함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찾아주면 되고요. 그때 이제 f의 역함수에 우리가 c를 집어넣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c에서 f의 역함수를 거치고 f의 역함수를 거쳐서 어디로 갈 거냐. 그럼 어떤 값에서 f를 거치고 f를 거쳐서 c로 가는 거. 그러니까 c로 도착하는 정의역은 d고요. 그리고 d로 도착하는 그 독립변수는 2고요. 정의역에서. 그래서 답은 2가 돼서 답이 5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함수만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해석이랄 것도 없어. 그냥 정확하게 볼 줄만 알면 되는데 이게 또 문제 따라서 되게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뒤에 이제 문제들이 49번, 50번이 좀 살짝 좀 어려워. 집에서 해보고 피드백 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얘는 이제 숙제로 가고요. 역함수 성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역함수로 구할 때 fx 이퀄 어떤 y 이퀄 fx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무슨 짓을 했냐면 x하고 y를 바꿔줬어. 그치? f하고 x를 바꿔줬고 역할을 바꿨고요. 얘하고 얘가 바뀌는 우리가 대칭 이동이 뭐가 있었냐면은 뭐에 대해 대칭이냐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y 이퀄 fx의 그래프가 대충 뭐 그려져 있고, 그렇지? fx 그리고 y 이퀄 f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얘가 뭐에 대해서 대칭일 거냐면은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일 거라고요. 얘가 이제 이게 전교육 과정에서 이거 빠졌다가 근데 논란이 좀 있었는데 y 이퀄 x 대칭이야. 그래프가 우리가 증가하는 그래프 형태야. 얘가 y 이퀄 fx라 그러면 y 이퀄 f의 역함수라고 하면 얘가 y 이퀄 x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죠? 그럼 교점의 좌표가 어디 위에 있을 거냐? y 이퀄 x 위에서 교점의 좌표가 있겠죠. 기존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존재하면 그 교점은 어디 위에 있을 거? y 이퀄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일 때냐면은 증가함수일 때. 증가함수일 때고요. 근데 이게 만약 감소함수인 경우는 아닐 수도 있어. 감소함수가 그려지는 형태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어떤 점에서 얘랑 대칭인 점에서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y 이퀄 x에서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연장돼서 그려진다 치면 이렇게 뭐 그려진다 치면 이렇게 그려진다 치면 여기랑 여기서도 우리가 교점이 생길 수도 있지. 그래서 감소함수인 경우에서는 얘가 이제 꼭 y 이퀄 x 위에 점이 있지는 않다. 근데 우리가 기본서에서 주로 다룰 것들 얘를 다룰 거고요. 근데 감소함수 경우에서 이렇게 문제 내는 것들이 공수2에서는 잘 없는데 우리가 이제 대수 갔을 때 거기서 요구함수나 지수함수 갔을 때 요 조건을 뭐 요구하는 경우도 문제 속에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증가함수일 경우 y 이퀄 x에서 풀 거다. 우리는 이제 셈을 접근할 때는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좀 편하긴 해요. 그래서 기존의 함수와 fx와 교점을 구하려면 fx와 y 이퀄 x와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문제가 1051번. 얘도 하나 하고 그런데 시간이 좀 애매하다. 좀 남겠다. 다음 시간에 숙제 어디까지? 161초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못 나갈 것 같지? 이 페이지까지 하면 시간이 끝날 것 같아. 생각보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제가 행렬까지 합치면 좀 많긴 할걸? 근데 이제 뭐 수업 때 많이 풀었으니까. 제대로 복습하는 사람도 꽤 걸리긴 했거든. 그렇죠? 이때 교점의 좌표가 a, b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 의도가 요놈을 구하라는 의도는 아니고 그래프경을 그렸을 때 y 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 길이가 4분의 1인 직선이니까
얘하고 역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면은 y 이퀄 xy의 대칭일 거니까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려질 거다. 기울기가 4짜리가 그려질 거고요. 근데 교점의 좌표는 어디 위에 있냐면 y 이퀄 x 위에 있어. 그러니까 뭐와 연립할 거니까 4분의 1 x 빼기 3과 x를 연립하고 양쪽에 4를 곱해버리면 3x가 마이너스 10이니까 x가 마이너스 4죠. 그때 y 값도 y 이퀄 x 위니까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될 거고 구하라는 게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문제를 쉽게 풀어라 이런 의도긴 하고요. y 이퀄 x랑 연립. 근데 조금 얘를 쓰는 문제는 1056번이고 이차함수는 좀 다른 얘기라서 두 문제만 해볼게요. 1055랑 1056 이거 두 개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1055, 1056 한번 고민해볼게요. 2분 정도만 두 문제. 너 풀었냐 혹시? 저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걸 얘도 그냥 뭐지? 그 난이도 상 달려있긴 한데 좀 일반적인 문제야. 사실 대부분 시중 교재에 다 들어있는 문제.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 아마 교과서에서 들어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심화형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일반적인 문제니까 x가 그리고 y 이퀄 f의 역함수와 즉 교점이 두 개인 거지. 두 개. 1대2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얘를 이제 그 fx에 대한 표준형을 써보면 fx가 이제 x 빼기 1의 제곱 축의 방정식 1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a 빼기 1 요 형태로 쓰여질 거고 얘는 그래프 개형의 y 이퀄 x 이퀄 1에서 오른쪽만 그려질 거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든지 a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럼 얘는 이제 모하고의 교점의 개수가 될 거니 y 이퀄 xy 교점의 개수가 될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경계가 되는 값이 어디냐면 이 점이 출발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그렇죠? 역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면서 몇 개가 나올 거냐면 출발점에서 하나, 끝점에서 하나. 얘는 이렇게 찾을 거.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우리가 1,1이 되면 되니까 a 빼기 1이 1일 때고 a 값이 2일 때가 되겠죠.
그 2보다 얘가 작아지게 되면 얘가 밑으로 그려질 거고, 그래서 밑으로 그려지면서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일 수밖에 없겠지. 이제 여기서는 그래프가 안 그려질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가 되는 값이 a가 될 거니까 a 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요. 그 두 번째 경계가 되는 값은 얘가 그래프가 점점 올라갈 거죠. 경계가 되는 값은 얘가 이제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접해서 이렇게 그려졌을 때 교점의 개수 한 개죠. 역함수의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질 거니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일 거고. 그러니까 경계가 되는 두 번째 값은 얘랑 접할 때.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게 되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a하고 y 이퀄 x가 서로 접할 때니까 x제곱 빼기 3x 더하기 a를 했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접하는 순간이니까 판별식 d가 0일 때가 되겠지. d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얘가 0일 때, 그때 a 값이라 그러면 얘가 4분의 9죠. 그 경계값까지만 올라갈 거고 더 이상 올라가면 교점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a 값에 보면 2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도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좀 그래프를 어수선하게 그리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하는 1,1을 지나갈 때 하나 하고요. 그리고 y 이퀄 x랑 접할 때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개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를 조금씩 비틀 수는 있는데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축의 한 방향만 주고 교점의 개수 또는 뭐 교점이 존재할 조건 또는 뭐 이런 게 주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사고가 필요할 거다. 네, 그걸 그려주고 경계가 되는 a 값 두 개를 찾아주자. 자, 56번도 한번 보면 56번은 이제 1051번하고 좀 비슷해요. 했을 때 얘가 이제 fx의 그래프 먼저 그리면 x절편이 9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 y 이퀄 얘가 2분의 1x 더하기 9 형태로 그려질 거 하나. 0보다 작을 땐 2x 더하기 9니까 기울기가 2인 형태 그래프 하나죠. 그렇죠? 이거 역함수라 그러면 얘하고 y 이퀄 x하고 대칭, y 이퀄 x하고 대칭의 그래프가 될 거니까 대충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교점을 구할 거니까 y 이퀄 x하고 연립을 하면 양쪽에 2 곱하면 x 더하기 18이 2x고요. x가 18이 되는 거 찾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점의 좌표는 이거 18,18이고 여기다가 숫자네. 그래서 두 번째는요. y 이퀄 2x 더하기 9였고 얘하고 또 x하고 연립하면 x가 마이너스 9죠. 이 끝에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죠. 그리고 얘가 0,9니까 y 이퀄 x 대칭이니까 얘가 9,0도 찾을 수 있고, 그럼 4개 점을 찾아서 그냥 풀면 얘가 어차피 직교해요. 그렇죠? 직교하는 두 대각선이니까 이 대각선 길이 얘가 9에서 마이너스 9에 18이니까 27 루트 2, 그렇죠? 곱하기 이 대각선은 9에서 0까지니까 9 루트 2 대각선이니까 거기다가 2분의 1 곱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해줄 겁니다. 그래서 루트 2 루트 2 사라질 거니까 27 곱하기 9가 돼서 243이 될 거다. 이렇게 구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차피 얘랑 얘가 넓이가 같으니까 이 넓이를 그냥 구해주면 어쨌든 교점의 좌표 구했으니까 9 곱하기 18 곱하기 2분의 1 할 거고, 여기는 9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 9 곱하기 9 곱하기 2분의 1 할 거고, 그리고 양쪽에 있으니까 어차피 또 곱하기 2를 할 거죠. 얘를 계산해서 243을 구해줘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구하면 돼. 근데 어쨌든 우리가 y 이퀄 x랑 해서 점의 좌표를 구했고, 연산을 우리가 좀 끝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는 경험들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얘가 예전에 뭐 고등학생들이나 선행이 좀 끝나고 모의고사 문제 푸는데 너무 많이 틀려오는 거야. 이 문제를. 근데 사실 틀릴 게 별로 없어. 그냥 점구하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데 다 구해놓고서 어쩔 줄 몰라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답을 우리가 끝까지 내는 것들 평소에 열심히 해두면 그냥 요구받았을 때 감수를 해주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적혀놓은 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행렬 교재 마무리된 거 보고 뭐 피드백을 좀 하고, 그리고 함수도 마찬가지 하고, 함수는 이어서 함수는 또 한 번 더 풀이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일단 행렬은 교재 검사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교재 마감된 걸 볼 거고, 함수도 나가고 유리식진도 나가고. 그리고 좀 얘기를 하면, 잠깐만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며칠이냐?
28일. 28일 그리고 30일 남았고 다음 주 화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며칠이에요? 11월? 화요일 다음 토요일이고 4일. 7일 4일이요? 11월 7일이고 3일인가? 5일인가? 아무튼 11월 13일? 17도 하면 12일이지. 이때 우리 그 공수도 총괄 볼 거? 총괄이 전범이 수업 4번 남은 볼 거다. 그고요. 수업은 이제 요날 오늘 수업했고 요날 이제 함수 끝내고 유리함수 들어갈 거고 그리고 행렬 단평을 볼까 말까 고민 중인데 행렬 단평 보지 말까? 공수원 네, 총괄. 보지 마요. 공수원 총괄 공수원 총괄 우리가 중간평가 때 봤잖아. 안 봐요. 이번에는 공수원은 안 보고 공수투만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11월 5일에는 이때 함수 단평 보고 이때 유리함수 마저 하고 이때 무리함수 나가고 이때 이제 총괄 내기 프린트 풀고 이때 총괄 테스트 보고 됐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딱 떨어지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과정이 다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들어갈 거고. 그렇죠? 이렇게 칩시다.